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사실 자기 인생을 바꾸고 싶지만 인생이 바꾸는 방법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럴 때 이 책을 읽으면 뭔가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다. 네. 그건가요? 자, 오늘은 이제 새로운 코너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송희구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아유,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항상 그 어떤 책 읽어야 되냐, 네. 어떤 책을 읽어야지 투자에 도움이 되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주시는데 그 항상 그 답을 제가 어떻게 했냐면 많이 읽어봐라. 네. 서점 가서 30권 읽어라 맨날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항상 그래도 읽어야 되냐, 뭐부터 읽어야 되냐 맨날 그렇게 물어보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아예 이거부터 읽어봐라 라고 아예 콕 집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혼자 하기보다는 같이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실제 또 투자도 하고 계시니까 송희구 작가님을 모시고 그 투자자라면 꼭 읽어야 되는 필독서 그 위주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가져오신 또 책이 하나 있으시잖아요. 네. 네, 오늘 책 어떤 책이죠? 오늘 책은 바로 레버리지라는 책입니다. 아, 레버리지. 네. 이 사실 투자자라면은 이 레버리지라는 단어는 뭐 익숙할 수밖에 없는 단어인데 네. 이 책 그 언제 읽어보신 거예요? 2018년도에 처음 읽었는데요. 네. 제가 그때 2018년도에 좀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뭔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는가 이런 네. 회의감이 계속 들을 때마다 네. 계속 이 책을 꺼내서 한 번씩 봤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아예 그 시작부터 그 평점 한번 매기고 들어갈까요? 네. 왜냐면 이게 책마다 네. 또 사람마다 또 이 생각하는 바가 다르니까. 저는 5점 만점에 네. 한 4.8점 정도 주고 싶어요. 아, 4.8점. 네.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되게 소중하게 소장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제 책장에 맨 앞에 꽂혀 있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점수를 잘 주고 싶어요. 아, 4.8점. 네. 그럼 5점은 아닌 이유는 5점이 아닌 이유는 왠지 뭔가 5점이 있을 것 같은 어떤 책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그 정도면 거의 최상급의 책이다. 네. 그럼 저도 영화 정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저도 네. 한 4.5 정도의 느낌, 한 어벤져스 그러니까 엔드게임 느낌 정도. 네. 그 정도의 급의 책인 것 같긴 하다. 네. 왜냐하면은 이 책이 개념서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주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뭔가 기발한 내용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제는 많이 익숙해진 내용을 맞아요. 어찌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되게 그래도 좀 초기에 제 세대한테는 되게 초기에 좀 알려준 책 같아가지고 네. 저는 이 책 보면서 되게 좀 많이 깨달음을 얻은 게 많았어가지고 네. 맞아요. 저한테는 저도 4.5 정도. 굉장히 후하게 주셨네요. 저는 진짜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2018년도 이때만 하더라도 이런 레버리지 하면 그러니까 대출만 의미했었는데 이렇게 뭔가 사람과 시간 그렇죠. 그리고 나의 능력에 대한 레버리지에 대한 책은 처음이라서 저도 처음에 읽었을 때 약간 좀 충격을 받았고 내가 이거는 정말 잘못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깨달게 했던 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레버리지도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네. 돈은 그렇게 버는 게 아니다. 네. 뭐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뭐지? 라고 생각했는데 맞다. 네. 이렇게도 생각해 봐야 되는구나라고 저는 좀 깨달음을 많이 얻었던 그런 책인데 저희가 이 책을 좀 하나하나 좀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책의 의도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책을 쓴 저자의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뭔가 변화가 필요하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나를 못 믿겠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쓴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책의 의도와 제가 맞았던 이유가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뭔가 부동산에 대한 재테크를 하려고 할 때 이게 정말 맞는가? 내가 가는 길이 맞나? 내가 잘하고 있나? 이거를 점검해 줄 수 있는 그런 이 책의 의도와 딱 맞았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사실 자기 인생을 바꾸고 싶지만 인생이 바꾸는 방법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럴 때 이 책을 읽으면 뭔가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다. 네. 그건가요? 그렇죠. 이게 뭔가 구체적인 방법도 나올 뿐더러 일단 내 머릿속에 어떤 패러다임을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게 전 더 중요하다고 봐요. 네. 그게 이 책 초반에 나오잖아요. 네. 그 회사를 날로 먹는 친구가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사연 하나 소개해 주시죠. 네, 어떤 회사에서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1억 8천이라는 연봉을 받고 회사를 다니는데 이 사람이 일하는 거 보는데 맨날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성과는 너무 좋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중국에 있는 프로그래머를 외주를 줘서 네. 그거를 이렇게 따와서 자기의 실적에 포함시켰던 거죠. 자기 일을 다 외국인한테 시킨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약 4천만 원 정도를 줬고 외주로. 네. 그리고 나는 1억 8천의 연봉을 받았으니까 1억 4천에 뭔가 마진이 남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걸 보고 사장은 바로 해고했습니다. 아, 바로 해고했다. 네, 이건 윤리적으로 맞지 않고 네. 이건 뭔가 너 잘못되고 있다. 그런데 이 레버리지를 쓴 저자는 네. 이 사람은 정말 외주를 잘 주는 사람이고 굳이 1억 8천 주고 이렇게 비싼 인력을 고용할 필요 없이 그냥 네. 외주를 다 돌려버리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이다. 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사실 네. 그 작가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직원이 내 직원이라면 열받겠죠. 아니 근데 이 직원이 잘못한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아. 왜냐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네. 사장한테 제안을 했다면 맞아요. 내가 약간 그 외주를 줄 수 있는 그런 팀을 만들어서 팀장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맞아요. 뭔가 그 단순히 그냥 자기 혼자 좀 놀고 먹겠다고 네. 그냥 이렇게 혼자 한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좀 윤리적으로 잘못된 건 맞긴 하지만 네. 어떤 이 책의 저자의 의도는 이렇게 레버리지를 이용함으로써 같은 일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네.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내 인생이든 뭔가 지금 불만이 있는 부분을 바꿀 수 있는 계기의 시작이라는 거죠. 네. 무언가 변화를 만든다는 거. 근데 이 레버리지라는 게 사실 뭐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건 대출인데 네. 대출뿐만 아니라 이 레버리지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로 이 책에서 나오잖아요. 네. 이 레버리지의 정의라는 게 어떤 겁니까? 여기서 정의를 간단하게 해줬는데요. 네. 당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수행하고 잘하지 못하는 것을 위임하는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예를 들면은 어떤 뭐 시간당 네. 2만 원, 3만 원 버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런 사람은 이 만 원짜리 시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고용을 하는 거죠. 네. 예를 들면은 뭐 가사 도우미가 될 수도 있고 뭐 자기 운전기사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런 식으로 고용을 하는 건데 그 고용했을 동안에 나는 시간당 2, 3만 원이 아닌 뭐 20만 원, 30만 원으로 키울 그럴 어떤 공부라든지 어떤 일이라든지 그런 거에 더 집중하는 겁니다. 아, 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해보신 경험 있으세요? 투자하시거나 하면서?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아, 진짜로? 네. 저도 뭔가 가사 도우미분을 한번 네. 고용을 해봤었는데 네. 그분이 청소기를 틀어놓고 전화 통화를 구석에서 하시더라고요. 네. 그 저는 당연히 청소를 하고 계신 줄 알았죠. 방에 네. 딱 있었어요. 소리만 내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나가 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고 계시고 청소기는 네. 계속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그 이후로 약간 트라우마가 생겨서 고용적인 레버리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근데 그 부동산 투자할 때는 항상 레버리지를 썼던 것 같아요. 뭐 항상 그 부동산 투자는 필연적으로 네. 그 뭘 고쳐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작가님은 토지를 많이 하셨는데 네. 저는 주택 위주로 많이 했었기 때문에 네. 뭐 도배부터 장판 뭐 이런 걸 많이 해야 되는데 네. 이런 거 셀프로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돈 아끼겠다고. 맞아요. 근데 사실 셀프가 그렇게 돈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내 시간 쓰고 막 지방이면 막 차 타고 막 가서 막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저는 항상 다 그거를 남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개사분이 아는 분들한테 또 견적 받아가지고 막 맡겼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길게 보면 더 훨씬 더 저한테는 이득인 경우들이 많았고요. 네. 그 비용 자체는 좀 많았지만 네. 그 시간에 저는 차라리 다른 일을 하고 제 본업을 하고 그 시간에 뭐 다른 투자를 더 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게 뭐 지나고 나서 보면은 좀 레버리지를 사용했던 것이 아닌가. 맞아요. 네, 저는 경남 사천에도 투자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아마 서울에서 가면은 아마 한 5시간 넘게 걸릴 겁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중개사분하고 네. 전화 통화는 많이 했는데 가지 않고 투자했었거든요. 그런 것도 일종의 좀 레버리지 같은 거죠. 맞아요. 아웃소싱 하는 거니까. 네. 저는 실제로 건물을 관리할 때 네. 페인트가 어디가 좀 벗겨졌다고 해서 저보고 네. 페인트를 칠해달라는 거예요, 세입자가. 네. 그래서 직접 가서 흰색 페인트를 산 다음에 네. 제가 칠하다가 네. 넘어져가지고 네. 페인트를 뒤집어 쓴 적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맡깁니다. 맡기는 걸로.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레버리지라는 게 네.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 건데 본인이 전문화된 거, 내가 잘하는 거 빼고 나머지를 아웃소싱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페인트 칠 잘 못하시잖아요. 정말 못해요. 그러면 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돼 그런 거는. 네. 그런 의미로도 쓰인다는 거.
그리고 이 책의 그 24페이지 보니까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이 열심히 오래 일하는 거는 성공할 수 있지만 행복할 수는 없다. 네. 이런 내용이 있던데 저도 이 내용에 좀 공감을 좀 하거든요. 네. 요 작가님 요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굉장히 공감이 되는데 제가 뭐 사원 대리 때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되게 바빴어요. 네. 그리고 성과도 잘 안 나왔어요. 그리고 결과물도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바빠 그때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한 10년 차가 되고 나 보니까 네. 이게 일을 조금 덜 해도 네.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 이거를 알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막 이렇게 시간을 막 그렇게 많이 투여하고 네. 되게 에너지를 많이 쏟은 게 그게 네. 정답은 아니었구나. 오히려 방법을 알고 방향을 아는 게 더 중요하구나. 네. 여기서 그거를 좀 느꼈어요. 저는 오히려 그 오래 일하긴 했었는데 네. 그 오래 일한 게 그 회사를 좀 그만둘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한 약간 그 발판으로 한 것도 있었거든요. 네. 그 회사를 이제 7년을 다니고 그만뒀는데 그 7년 동안 열심히 했거든요. 네. 근데 하는 동안 뭐 투자도 하고 하면서 그 다음 단계를 좀 준비를 한 게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막 다녔던 분들도 많았어요. 같이 다닐 때. 네. 그런 분들은 사실 막상 나오려고 하면 또 나올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도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같은 시간을 다니더라도 뭔가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자기가 좀 스스로 준비하는 분들은 그래도 저랑 나올 때 좀 한두 해 차이는 있더라도 나온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냥 그런 것처럼 열심히만 하고 오래만 한다고 해서 무언가 달라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거기 뭔가 좀 그 안에서 무언가 자기 스스로 어떤 뭐 방향을 좀 설정하고 가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제가 음식점을 하나 갔는데 네. 거기 아르바이트생 분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네. 근데 사장님이 막 아르바이트생 일을 대신 다 하는 거예요. 약간 아르바이트생들이 조금 버벅거려도 네. 그거를 이렇게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네. 자기가 뛰어가서 막 이렇게 주문을 받고 서빙도 자기가 하고 네. 거기서 제일 바빠 보였어요. 네. 사실 그거는 뭔가 아르바이트 그 생들을 레버리지 하려고 쓴 건데 네. 오히려 자기가 레버리지를 당하고 있는 거죠. 좋은 상황이 아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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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경우 뭔가 자기가 사장으로 갈수록 일을 좀 적게 하면서 레버리지를 네.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네. 그런 그 사장님은 그 방법을 좀 몰랐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상황도 사실 생각해 보면은 열심히 오래 하시는 거는 맞지만 네. 행복하시진 않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바들이 행복한 거죠. 시급은 똑같은 건데. 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뭐 레버리지라는 게 좀 애매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레버리지가 좀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레버리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예시가 좀 있으면 좋겠거든요. 네. 다음에 그 나오는 게 있잖아요. 레버리지를 가지고 성장을 일으킨 회사 같은 게 있던데 네.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원래 있던 자원을 가지고 네. 그 회사가 된 거예요. 음. 이게 이렇게 하면 어려울 수 있지만 네. 쉽게 말하자면 택시들을 이용해서 택시 플랫폼이 되어버린 우버가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컨텐츠를 이용해서 컨텐츠 플랫폼이 되어버린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버는 택시를 한 대도 가지고 있지 않고 넷플릭스는 극장을 가지고 있지 않고 페이스북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 컨텐츠를 생산하지 않죠. 네. 그게 다 원래 있던 뭐 자원들을 레버리지해서 자기들이 초인류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레버리지라는 거는 정말 뭐 다양한 걸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레버리지가 진짜 대출 아니면 뭔가 시간을 뭐 남의 시간을 갖다 쓰고 이게 아니고 남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내가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면 네. 그게 다 레버리지화 할 수 있는 것이다. 네. 시간이든 돈이든 물건이든 컨텐츠든 간에 그 무엇이든이든 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업체들의 공통점이 있잖아요. 네. 이게 결국에 남의 거를 갖다 쓰는 거기 때문에 네. 성장 속도가 엄청 폭발적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보면. 네. 이게 남의 게 아니라 내 거를 하나하나 갖다가 이제 모아서 하는 거면 속도가 느릴 텐데 네. 다 남의 거니까 네. 그럼 막 갖다가 모아서 하는 거잖아요. 택시를 살려고 하면 네.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네, 맞아요. 영화관 만들려면 이게 한 세월 걸릴 텐데 네. 그런 게 아니라 있는 거를 수수료 주고 만들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앱으로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아마도 한 50년 전에는 네. 넷플릭스라는 회사보다는 네. 뭐 종로극장, 대한극장 네. 이런 회사들이 훨씬 자본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여기는 이 극장들은 영화를 수입해서 네. 딱 정해진 인원들만 이렇게 보게 하고 네. 넷플릭스는 전 세계 인구들이 전부 다 볼 수 있도록 그런 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격차는 뭐 말도 안 되게 벌어졌죠. 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버가 택시를 하나하나씩 샀다면은 네. 지금 그냥 동네 택시 회사로 아마 남았을 그렇죠. 겁니다.
무슨 운수 이 정도 됐겠죠. 네.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완전히 다른 생각으로 네. 바꿔버리니까 이제 수십조, 뭐 수백조의 가치의 회사로 이제 바뀐 거겠죠. 그러면 이런 기업들처럼 우리 개개인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남이 가진 것들을 레버리지화 시켜가지고 좀 더 발전된 삶을 살면 좋을 텐데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책에 나오나요? 네, 책에 나옵니다. 네. 네, 일단 우리가 정하는 비전 네. 그리고 어떤 방향, 행동 계획을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어려운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에 우리한테 스스로 질문할 수 있는 어떤 표가 있어요. 네. 근데 그 표 뭐 짧게 보자면 어떤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네. 이런 걸 물어봅니다. 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회사 일이 대부분인가? 네. 자는 시간이 대부분인가? 네. 뭐 이렇게 대답을 하시겠죠. 네. 그리고 또 당신의 공간은 무엇으로 채우고 싶은가? 저 같은 경우는 뭐 좀 책으로 채우고 싶고, 네. 뭐 스피커로 채우고 싶고 이런데 뭐 게임기로 채우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네.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우선순위가 과연 무엇인가?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 이거를 자기 점검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MBTI는 점검을 이렇게 막 자기 체크하잖아요. 네. 근데 자기가 진짜 뭘 좋아하고 뭘 하고 싶고 이거에 대해서는 막상 체크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질문들이 당신의 어떤 점이 사람들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가 네. 이렇게 봐서 나를 제3자의 시선으로 볼 수 있도록 네. 그런 질문을 여기다가 만들어놨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나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라는 얘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큰 틀에서는 내가 레버리지를 하려고 그러면 나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그리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안 다음에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를 어떻게 얻을 것이냐 그거를 달성할 수 있는 방향과 목표를 설정해서 하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실제로 이제 투자도 하셨으니까 우리 채널은 또 투자자들이 많이 보니까 네. 어떻게 방향 설정하시고 목표를 향해서 달리신 건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는 그 노동소득으로 벌 수 있는 것과 네. 근데 저는 제가 사업을 한번 해봤는데 사업은 저랑 좀 안 맞는 것 같았어요.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네. 어떤 사업 하셨었어요? 옷을 팔았습니다. 옷? 네. 오. 옷을 만들어서 팔았거든요. 네. 모자도 만들고 팔아서 그랬는데 네. 그거를 옷을 좋아해서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옷을 좋아해서 만들었습니다. 어. 네, 옷을 좋아해서 만들었고 뭐 네. 이렇게 패턴도 떠서 뭐 생산도 하고 그랬는데 네. 그게 버리는 좋았는데 너무 스트레스가 커서 그만뒀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자산 소득이라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고요. 네. 근데 거기서 저는 이 부동산 투자라는 것 자체가 그냥 레버리지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노동으로서는 벌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내 노동으로 모은 돈을 자산으로 이렇게 옮기면은 두 개가 같이 올라가는구나. 네.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비전을 정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나는 사업이랑 좀 안 맞는다. 이거를 네. 알았고 네. 그리고 저는 사람들 그렇게 막 많이 만나는 거 좋아하지 않고 어.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네. 귀찮은 거 싫어하고 네. 그런 측면에서는 투자가 더 잘 어울린다 네. 해서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제 주변에서 막 되게 언변도 좋고 네. 막 되게 사람 만나는 거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너는 사업이 더 좋다. 사업을 해라라고 하고 네. 되게 혼자서 되게 염세주의적인 사람들한테는 네. 투자를 하세요라고 네. 하고 있어요. 그럼 사람 싫어해서 토지 투자하신 거예요? 농식물을 좋아하고 사람 안 만나려고? 네. 왜냐면은 주택 투자잖아요. 사람들 많이 만나요. 맞아요. 저 임차인들 엄청 만났거든요. 네. 맨날 전화 받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전화 받아서 전구 깨졌다고 전화 받고 전구 언제 갈아줄 거냐고 막 전화 받고 하는 것도 사실 이게 스트레스거든요. 변기 물 안 내려간다고.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어요. 그게 처음 투자할 때는. 진짜. 근데 나중에는 내일 고쳐드릴게요. 지금 밤 11시인데 어떻게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고쳐주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 나한테 그거 아는 게 쉽지 않아요. 네. 많은 분들이 해보고 나서 깨닫잖아요. 옷 팔고 나서 아시게 된 것처럼. 네. 그걸 좀 쉽게 아는 방법 없을까요? 네, 그래서 여기서 친구들한테 물어볼 때 네. 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한테 너 나의 어떤 점이 좋아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랬을 때 너는 뭐 이런 게 좋아라고 하면은 그거를 그냥 뭐 입 바른 소리, 네. 뭐 그냥 달콤한 소리라고 네. 생각하시지 말고 네. 진짜 이런 나에게 장점이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우선순위 결정에 대해서 책에 나와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혹시 그 우선순위라는 게 사실 이 투자 특히 이제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은 저축도 중요하니까 그 저축도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우선순위 결정하시는데 좀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저는 저축률을 한 70%, 막 80%, 90%까지 막 간다고 해서 진짜 다 포기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먹는 거, 뭐 입는 거 다 포기했습니다. 다 포기하고 그냥 우선 돈을 모은다. 저축률 70%뭐 이걸 제 1순위로 놨거든요. 우선 돈 떼놓고 나머지 가지고 쓰는 거. 그래서 일주일에 뭐 몇만 원 쓰기. 그래서 모자라면 라면 먹고. 진짜 라면 먹었어요. 목요일에 돈 떨어지면 금토일 라면 먹고. 막 이러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스트레스가 막 극에 달하는 거죠. 그런 일을 막 하면서 살았었는데 그렇게 우선순위를 결정하지 않으면 사실 목표를 달성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뭘 먼저 해야 될지 잘 몰라요. 내가 저축 먼저 해야 되는지 독서 먼저 해야 되는지 강의를 먼저 들어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이 되게 많은데 근데 그게 진짜 뭐가 무조건 1이다라고 딱 정하기보다는 이 세 개는 진짜 중요하니까 내가 무조건 하루에 몇 시간을 투자한다. 이렇게 내 삶의 몇 프로는 이 시간을 위해 쓰겠다라고 딱 정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다음으로 그 53페이지에 나오는 그 VVKIK라고 나름 이 저자가 또 5가지? 5가지의 그 뭐 팩터 같은 걸 좀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책을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한 2가지 정도를 좀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작가님이 비전에 대한 얘기. 한번 일단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전 세계의 소아마비를 박멸하는 것이 비전인 회사가 있어요. 바로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 이게 되게 멋있는 비전이죠. 그리고 또 뭐 글로벌 경제의 자유를 누리는 것. 이거는 프로그레시브 프로퍼티라는 회사의 어떤 비전입니다. 그래서 저의 비전이 뭘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나의 비전은 뭐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냥 이 회사들은 이렇구나라고 생각해 보다는 나한테 적용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비전은 뭘까 고민해 보다 보니까 너무 소박해지는데 아까 그 회사들에 비하면 맞아요. 이 사람들 너무 저는 바퀴벌레 박멸 정도만 하겠습니다. 저는 그 정도도 어려운데. 저는 국민들에게 뭐 재미있는 컨텐츠를 제공한다. 이게 저의 비전인데 그냥 그럼 예능으로 가시게요. 재밌는 보다 약간 감동적인 컨텐츠. 감동적인. 그래서 드라마라든지 책이라든지. 그렇죠. 거기서 제 정말 저만의 핵심 영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거 좋네요. 저는 여기 나온 거 중에 그 소득 창출 업무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제가 또 이런 유튜브 하다 보면은 뭐 사연도 많이 받고 하는데 꽤 많은 분들이 제가 또 직장인에서 또 이렇게 퇴사해서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뭐 투자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회사 그만둬도 되냐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그만두거나 뭐 할 때 항상 빠져 있는 거 소득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꽤 많은 분들이 무언가를 변화를 일으키려고 할 때 돈을 어떻게 벌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그만두고 뭔가 해볼게요. 뭐 그만둔 다음에 어떻게 잘 되겠죠. 뭐 공무원 그만두고 우선은 뭐 차근차근 하다 보면 무언가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한 뭐 발상.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뭔가 내가 미래를 비전을 꿈꾸고 뭔가 행위를 하는데 막상 돈 되는 일은 안 하시면서 돈 안 되는 일들을 막 하면서 내가 무언가 하루를 뿌듯하게 잘 살고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일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 책에도 나오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잘 되는지 돈벌이가 되는지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정말 돈을 잘 벌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잘 챙겨야 된다. 그런 것들도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것 중에 되게 중요한 요소라는 것도 핵심 가치 중에 하나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회사를 나오실 때는 무조건 그냥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럼요. 절대 그냥 나오시면 안 되고 믿는 구석을 하나 만들어 놓고 나오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